코인들이 계속해서 날뛰니까 주말에도 눈에 불을 켜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일요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 추가로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은행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형 은행인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코업에도 경고 신호가 들어왔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마찬가지로 이 은행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물론 해당 은행들의 규모가 과거에 도산한 실리콘뱅크나 시그네처뱅크보다는 작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은행들에 대한 신뢰 위기를 재점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 같은 경우는 고금리를 유지함에 따라서 이런 소규모 은행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은행들의 위기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연준은 지역은행들, 소규모 은행들이 망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연준은 사실상 민간 기업으로서 그 지분의 대부분을 JP몰건 같은 대형 은행이나 투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망하게 되면 그들이 들고 있는 자산 등등을 좀 더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은행들이 망하면 망할수록 비트코인은 반사이익을 보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힘을 더욱더 실어주는 그런 소식. 세계에서 가장 부자 국가는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국가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무려 100일마다 1조 달러를 추가하게 되는 패턴이 생성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31조에서 1조 달러가 추가되기 전까지는 약 8개월이 걸렸는데 후에 미국 정부의 지출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작년 6월 15일 32조 달러의 빚이 도달한 후 100일 만에 계속해서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이야기합니다. 34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미국의 빚이 증가하는데도 이런 100일 패턴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없다라고 미국 정부를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정부가 아무런 제어도 되지 않은 채로 돈을 마구마구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웃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전 세계 화폐들 중에서는 아직도 으뜸이라는 것 어처구니가 없지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축통화의 힘이다. 지금은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미국 정부가 빚을 추가하고 있지만은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 그들은 정부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빚에 대한 이자 등등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50일마다 1조 달러씩 추가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이런 식이라고 하네요. 미국 빚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 마치 불장가는 코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조정 없이 떡상가는 잡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빚 차트. 자, 다음으로 피터 브렌트는 긍정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슈퍼떡상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지난달에 거대 양봉 2만 달러짜리 양봉이 나왔는데 이는 시작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다가 거대 월봉 나왔을 때는 보통 불장의 서막이거나 혹은 불장의 종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불장의 서막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2월 불장을 2020년도 후반의 양봉과 비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10월 거대 양봉이 나온 후에 비트코인은 상승을 거듭하며 2021년 11월 불장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기도 했었는데 무려 1년 넘게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트코인 떡상의 서막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전고를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개미들이 하루빨리 많이 몰려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역시 비트코인 가격 지금 현재 수요가
과분할 정도로 많지만은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10만에서 20만 달러 혹은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요가 반감기 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면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 당연한 수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과매도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극단적 탐욕 및 환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큰 변동성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옵션 시장을 봤을 때도 격렬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시어스의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옵션 분포도를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난 가격의 상승세 혹은 하락세를 목격하게 될 수가 있겠다. 옵션 행사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6만 5천, 6만, 7만 달러 미결제 약정이 몰려 있으며 그 외에도 8만 5천, 10만 달러까지도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몰려 있다. 반대로 풋옵션 같은 경우도 5만, 4만 달러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 3월 29일 만기 옵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5천에서 8만 5천까지 콜옵션,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4만에서 5만 달러까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면 스퀴즈가 나오게 되면서 감마 스퀴즈가 나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및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달에도 과연 수요가 가격을 유지 및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원래 예전 같으면은 불장이 한창일 때라 할지라도 큰 조정은 계속해서 나오곤 했었죠. 크게 흔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ETF 전과 같다라면 지금쯤 해가지고 비트코인 급락이 나올 수 있겠으나 ETF 전과 후의 시장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었던 경험들은 이젠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는데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아직 확실하게 속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TF가 확실히 성공적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은 0.618짜리 돌림자리인 48,000달러짜리에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폭풍같이 몰아치면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상황은 이미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동향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와리가리를 치면서 이 수렴의 마지막까지 다다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주말 동안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갈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횡보가 이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신나게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알트 시즌을 예측을 했었던 맥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알트 시총의 고점을 딱 엮으면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면서 알트장이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다. 지금 상승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대로 2025년도 때까지 알트코인은 지속적으로 떡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죠. 내년까지 얼마나 상승하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어깨춤이 들썩들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밈코인들 계속해서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거래량에서 3위와 4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들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상승을 해주는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패턴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2016년도와 2020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의 도지는 200% 상승했었고 두 번째 반감기 전에는 50% 상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비스무리한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10만 개의 도지코인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올해 들어가지고 0.7% 증가한 반면 100만 개 이상 같은 경우는 지난달 중순 이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 1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도지코인 주소는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을 봤을 때 트레이더들이 도지코인을 매매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가 있으며 이를 강력한 매집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지속적인 강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다른 플로키, 개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개발자가 제안을 했었던
$1,100만 달러 상당 어치의 코인을 소각시키자라는 그 제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플로키 인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게임 코인들 PYR 같은 경우도 과거에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해당 저항 7달러 70에서 80센트 저항을 뚫고 안착할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달러대까지 보고 있는 분석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축적 기간을 마치고 저항을 뚫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해당 저항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수익 기반의 나비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RWA, 최근 AI와 함께 더불어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실물 자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비 프로토콜 어떤 코인인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12센트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상장된 거래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카닷 같은 경우도 16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고, 이어서 파일코인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1차 목표가가 17달러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크립토 보스 분석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JTO라는 코인, 저는 무슨 코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모습이 좋아 보인다. 추가적인 상승 가즈아. 마지막으로는 DYDX 같은 경우도 축적 구간을 벗어나서 상승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저항에 딱 막혀 있는데 바로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약간 더 축적을 한 다음에 뚫고 올라가거나 앞으로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코인들이 여럿 보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탈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말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일당 주기 주말 일당을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박 치시는 분들은 후원 주시면 또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